저희 이번에 고1 기말고사 끝나고 어머니들 공부를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이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나 다 지쳐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2학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9월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국어. 그래서 그걸 좀 안내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에 들어왔고요. 일단 요 국어 시간표 한 번만 보실래요? 요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고 뒤를 보시면 이렇게 백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1학기 시험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일산, 서구, 동구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자, 요 고양시에서 국제고, 그 다음에 저연고, 그 다음에 주역고는 중간고사가 없었어요. 기말고사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때처럼 3, 4주 빠싹 공부해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는 걸 애들이 공부해보면서 안 거예요.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20, 30% 학생들은 중간에 국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1학기 시험 끝나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잠깐만 정보를 드릴게요. 시험 범위가 모든 학교가 다 똑같았어요. 범위는 다르다 하더라도 문학이 40%가 들어갔고요. 그냥 모든 학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문법이 40%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6월에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이 모의고사의 독서 지문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돼서 이게 20% 들어갔어요. 그렇다는 거는, 자, 요 문법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파트예요. 왜냐면 우리 1학년 1학기에 배웠던, 그래서 중간고사에 배웠던 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파트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으면 그 다음 파트를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안 배운 게 나왔대요. 국어에서 안 배운 거는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안 배운 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전부 다 어떻게 출제됐냐면, 현배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나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간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지문을 풀기 위해서는 보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가 학생들이 얘기하는 안 배운 작품이에요. 즉, 오늘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가와 여기 있는 보기를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항상. 모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 있는 이 작품만 달달 공부해서는 외부 지문 분석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외부 지문이 학원에서 거의 저희 예측을 해주긴 했지만, 중요한 건 시는요, 이번에 김포외고 같은 경우에, 저희는 김포외고 수업을 안 하지만 김포외고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자기가 썼어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근간한 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썼으니까 그 시를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200명이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외부 지문에 대한 분석력이 없다면 실제 등급을 나누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돼요. 그 5문제를 다 맞아야 1등급이고 하나씩 틀리면 등급 하나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이 실제 9등급에서 5등급제가 됐다 하지만, 5등급제가 된다 하더라도 내 학생이, 내 아이가 1등급에 들어갈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반에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합산해서 이제 등급이 나올 거고,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보실 텐데, 여기 문학은 전부 다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누적되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기말고사에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1학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학기에 가장 어려운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2학기는 그냥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뭘 배우냐면, 어머니들도 학교 다니실 때 이것 때문에 힘들으셨을 거예요. 15세기 국어를 배워요. 세종대왕 때 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문법이 중세국어가, 이게 교과서가 학교마다 교과서는 다르지만 목차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가 들어간다는 거는 현대국어를 가지고, 지금 현대 문법이죠. 현대국어의 문법을 가지고 중세국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 중세국어를 2학기에 배우기 위해서 현대문법을 1학기에 거의 다 끝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현대문법과 중세문법이 뭐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결국에는 이 중세국어 반짝 배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1학기에 배운 현대문법이 정리가 돼야 비교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이게 2학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도 똑같아요. 문학도 교과서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작품이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들 다른 건 다 잊었어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관동별곡은 제목은 기억하실 거예요. 맞죠? 관동별곡이 또 들어가 있어요. 모든 학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 소설, 그 다음에 고전, 현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시, 소설, 현대 요거 고전 위주예요. 고전 시가 위주. 그래서 관동별곡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자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 15권이잖아요. 그 중에 한 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요즘에 어떤 추세냐면 그냥 전문을 다 보라고 해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 교과서에 있는 요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습한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소설 제목 하에 있는 다른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여기서 해결책은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썼던 내가 오늘 봤던 아니면 처음 보는 지문이든 지문이 나오면 이걸 놓고 자기가 최소한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지문에 대한 스스로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 객관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분석력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 이번에 충격받았던 게 지문을 다 못 읽은 학생들이 있어요. 국어에. 국어가 16페이지짜리 시험지를 받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시험지가 몇 장이냐? 8장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날 문자를 보내거든요. 시험지를 갖고 오라고. 애들이 하나씩 꼭 잊어버리고 와요. 하나씩 잊어버린 거예요. 시험지 페이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꽤 됐어요. 문제 푼 건 다 맞았대요. 몇 개를 못 풀었니? 5개 못 풀었대요. 한 5개는 찍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왜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아지냐? 저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기를 주기 때문에 이 외부 지문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지문 하나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전부 다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외부 지문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긴장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지문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익숙한 작품만 가지고 지문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간 내에. 근데 이렇게 외부 지문이 나오고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지는 순간 이제 학생들이 뭐예요? 뒤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력과 함께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어는. 그 유형에 맞는 해법을 완벽하게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적용해야만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2학기 대비는 저희가 학생들이 다 똑같은 얘기해요. 1학기 때는 그래도 국어는 그리고 정시로 가겠다 수시로 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아직은 1학기 2번밖에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설명회 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어머니들의 이 정성을 학생이 알아야 되는데 학생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뭘 하는지도 어머니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업하면서도 이 정성을 어머니들이 이 더운 날씨에 오셔서 이렇게 듣는 정성을 학생이 안다면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계속 제가 잔소리 한다 하더라도 애들 안 듣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자 이제 조금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학습을 시킬 생각이에요.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1학기가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정시로 가느냐 수시로 가느냐 이런 얘기 아직은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 2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애들이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 점수가 이제 대충 보니까 한 3등급 나왔어요. 국어가. 근데 2학기 기말고사는 누적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반영되는 학교도 있고 자기가 풀어보니까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기는 정시로 가겠대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월등하게 좋냐?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신이 3등급이에요. 그쵸? 그럼 얘 모의고사도 몇 등급일까요? 한 3등급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험들은 모의고사와 내신이 크게 격차가 나지 않아요. 학교 내신 자체 문제가 외부 지문 비중이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예전에는 내신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문제 유형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6월 모의고사 이 학생들 봤을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점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러면 방학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독서는 해결될까 안 될까요? 독서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수능에서. 그래서 실제 지금 3학년 수능이요.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번에서 17번까지가 독서예요. 시험지, 그 다음에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에요. 이게 공통 파트라고 하는 파트거든요. 그러면 1번이 문제가, 자, 시험지를 받았으면 1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거의 60%의 고3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1번부터 풀지 않아요. 어디부터 풀까요? 18번부터 풀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 파트하고 이 파트하고 다 맞을 수 있는 파트가 독서라고 생각하는 고3들은 거의 없어요. 문학은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등급 학생들은. 근데 독서는 변수도 많고 상위 1%나 상위 10%나 똑같이 어렵게 느끼는 게 독서예요. 네, 그래서 독서가 뭐냐면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이고 오늘 처음 보는 설명문이고 보통은 거의 논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파트. 독서 이론. 다 설명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문지문인데 보통 이건 철학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사회지문 한 파트가 나오는데 법 또는 경제예요. 또 환율 문제나 주식 투자 문제나 채권 문제나 읽어도 애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이 과학지문인데 과학의 기술이나 그 다음에 그냥 과학, 순수과학 이론 이렇게 나오고 요거 오늘 처음 보는 지문을 그리고 지문도 굉장히 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똑같이. 그리고 어머니들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면 지금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요 잠을 줄이지 않아요. 예전처럼 잠 충분히 자려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잠을 많이 자야 맞아요. 7시간은 다 자더라고요. 아니면요 집에서 만약에 안 자죠. 학교 가서 자거나 학원 와서 잘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요렇게 요 파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본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들 가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삼비를 애들이 푼대요. 왜 매삼비인지 아세요? 매일 3개씩 틀려서 매삼비예요. 네. 이게 기출문제예요. 고3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근데 독서는 이 독서에 지금 주어진 시간이 보통 40분, 이게 맥시멈 40분이에요. 40분 내에 오늘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한 2줄 읽으면 앞에 2줄 읽은 거 그 다음 읽을 때는 까먹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지문 읽어가면서 여기 있는 이 정보 선택지에 들어갈 거고 얘 문제 풀 때 활용할 거고 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만들어진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이 학생이 배경 지식이 많고 이건 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게 전부 다 20%씩 들어가 있어요. 학교 내신에. 이게 작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작년에 독서 없는 학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냥 50대 50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독서가 다 20%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의 독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부러 저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평상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비중이 많은 이유는 이제 지금 고1부터는 뭐가 없어질까요? 선택 과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엄매나 화작 없이 그냥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법을 저렇게 1년 내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학기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왔어요. 그쵸? 그리고 시험 때는 제가 밤에도 불러서 보충하고 담임선생님들이 보충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저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총 16명 있어요. 저희 김정인 국어에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담당 학교를 맡아서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박진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진고만 15년, 운전고만 14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애들이 반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왔다. 자기를 반성할 수 있게. 선생님은 다 해줬는데
이 정도 얘기가 나오게 수업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는 이렇게 문법도 어렵고 고전 시간가 들어가기 때문에 3시간 담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담임 시간에서는 문학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2학기 우리 학교 대비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서 외부 지문을 그리고 수능까지 모의고사까지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키우는 게 이 담임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학 책이 총 4권 나가요. 이때. 그래서 거의 학생들은 얇은 교재이긴 하지만 3년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학년 그리고 평가원 기출. 그래서 파트별로 하나씩 나가는 거고 2시간짜리 수업이 새롭게 개강이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평상시에 학생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어요. 제가 어머니들께 작년 12월에 개강해서 3월 초반까지 저하고 수능 수업을 했어요. 애들 감동하는 수업이었어요. 네. 약간 반만 떨어져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파트가 뭐냐면 이거는 강사들도 배우러 와요. 뭐냐면 독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 수업을 2시간 넣었어요. 4주 동안. 그리고 문법을 저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문법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현대 문법이 정리가 돼야 고전 문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하고 현대 문법을 같이 하면서 독서까지 이렇게 4주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방학 수업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총 5시간이고 보통은 일주일에 2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독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방학 때 저하고 수업한 거와 같이 여름방학의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강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2시간짜리 8번 들었다고 해서 이 학생의 독서를 완벽하게 정리를 끝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준 후에는 학생이 매일매일 한 지문씩은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매일매일 숙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숙제, 저희 이제는 만약에 반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학생이 대진고예요. 그러면 대진고, 요 숙제를 올리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학생이 숙제를 올려야 그 방이 닫혀요. 그 다음에 제대로 숙제를 했는지 제가 이거 매일매일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숙제를 자기 사진 찍어 올리면 다 첨삭을 해서 일일이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계속 줄 거예요. 그래서 4주가 이 학생의 이 학기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서가 들어가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어느 학원이든 그리고 어떤 국어 선생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대충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싫어해요. 어려워해요. 근데 조금 자기가 2등급, 1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면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그리고 가장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여름방학에 끝낼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시간 맞춰주셔서 보내주시면 이 학기를 완벽하게 대비해서 점수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